자, 여러분들, 오늘 호랭이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실 이야기는요, 종교학자 삼촌분의 공포 실화 이야기고요. 그 중에서도 악마를 허주로 모셨던 무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주라고 하면 뭐 허주 잡신, 뭐 무속 세계에서는 신이 아닌 존재, 일반 또 귀신들을 허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악마를 모신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도대체 어떤 또 데빌 샤먼, 데빌 샤먼이 또 있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 여보세요. 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네. 오늘 호랭이님 해주실 이야기가 악마를 모셨던 무당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게 도대체 그쵸. 어떤 건지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악마를 모시는 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어떤 한 무당의 이야기일 거고, 이거는 배경은 우리나라인가요? 당연히 우리나라고, 실제로 제가 삼촌하고 같이 이 애를 만났고, 그리고 지금 이 애가 저랑 친구 사이예요. 저랑 오, 동갑이에요. 정말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이제 4년 전이에요. 4년 전 이야기이고, 앞전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삼촌이 한국에 와 계실 때, 한국에 계시는 신부님 한 분께서, 의뢰를 하셔갖고, 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애가 여자인데, 네.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흔히들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허주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특별한 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무속 신앙에서 보면은 악신이죠. 그렇죠. 좀, 예. 악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삼촌이 볼 때는 이거를 악마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삼촌 같은 경우에는. 예. 왜 그러냐면은 악마가 그거를 그냥 꼭 뭐 서양에서 있는 힘이 강한 존재를 악마라고 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삼촌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삼촌이 볼 때는 악마였대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한국 영이 이제 빙의가 아까 그 허주로 모셔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구마를 했을 당시에 이 안에 있는 게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엄청 옛날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엄청 예전에 네. 가톨릭 신자였나 봐요.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던 그 허주라는 게. 근데 이제 네.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가톨릭 박해를 받던 시절에 살기 위해서 가톨릭 신성모독을 계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게 신성모독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꼬투리가 잡혀갖고는 처형당했는데 본인이 산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치악산 아세요 혹시? 치악산 알죠? 치악산에 있는 무슨 바위에 묶여갖고는 거기에 있던 신이었다. 아, 예. 본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근데 이제 좀 신기한 부분은 이 아이를 이제 보러 가잖아요. 보러 가서 간단한 테스트를 했는데 성물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했대요. 오, 이거 어떡해요? 그 성물에 진짜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였대요. 네. 일반적인 악마 부마자들보다 더 심한 증상을 보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애가 찾아와요. 자기 말로. 교회에. 오, 예. 왜냐. 그 아이가 어머니하고만 살던 한부모 가정이라 하죠. 그런 집이었는데 예. 원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 어머니께서. 근데 애가 뭐 평소에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애가 그런 현상을 보였대요. 네. 빙의된 듯한 현상을 보이고 해서 가톨릭 교회에 데려왔는데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이런 빙의 치료를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회의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 부모님께서.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던 찰나에 길에서 한 무당분을 만났대요. 그 무당분이 우연히 아이를 보고는 애한테 신이 내려왔는데 왜 이거를 받지 않느냐 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가 원래 믿던 종교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혹하셔갖고는 어머니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네네. 무당한테. 네. 근데 문제는 신내림을 받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굿 같은 걸 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 신을 받는 네. 그런 굿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굿을 통해서 아이에게 이제 그런 걸 내려줬나 봐요. 신내림 받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삼촌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더 문제는 그 애를 데리고 그 무당분이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돈벌이를 시킨 거예요, 애한테. 왜냐? 아이고, 예. 빙의 치료가 빙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치료를 했대요. 그 예, 여자가. 예. 그러니까 뭐 신점을 잘 본다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은 그 여자만 보면은 빙의가 낫다는 뭐 좀 과장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빙의 치료가 잘 되니까 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갖고 예. 이제 애 엄마도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이 무당도 이 애한테 돈 번 거를 일부를 가져가면서 네. 그렇게 연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당 말로는 뭐라고 하죠? 그 신의 능력을 뭐 불린다? 뭐 이런 게 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신을 네. 이렇게 불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세게 만든다. 네네. 그런 걸 이제 빌미로 애를 자기 밑에다 놓고서는 진짜 뭐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빙의 환자들만 계속 치료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 엄마부터 해갖고는 이제 이 애 때문에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돈을 네. 막 한순간에 막 벌어들이니까. 문제는 이 애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을 자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네.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자고 있는데 몽유병이란 걸 겪어본 적 없는 애가 자다가 일어나면은 옥상에 서 있거나 네. 뭐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거나 네. 어떤 이런 자기를 해하기 직전에 늘 잠에서 깼대요. 잠을 꿈에서? 잤는데. 아니 꿈 말고 그럼요. 현실에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깼는데 몽유병 막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막 혼자 자다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다가 몽유병 증상처럼 움직이는데 꼭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깼대요. 뭐 옥상 네네네. 난간에 올라가서 깨고 막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자기 얼굴 앞에 댄 상태에서 깨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애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성인인데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뭐 신내림을 받으면은 뭐 이런 증상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렇죠.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왜 계속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이제 그 본인이 받았다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네. 모습을 드러냈대요, 자기한테. 예. 근데 늘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 몸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애는 은연중에 계속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신내를 받았는데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네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예. 그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갔고는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막 본인한테 막 해야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본인한테 어떤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고, 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피해가 가더래요. 본인 네네.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뭐 친구한테 뭐 연락을 해갖고 좀 문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가갖고 화를 내거나 막 이런 본인이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리고 막 계속 어딜 가나 그 존재가 보이더래요. 네네네. 특이한 점은 늘 높은 건물 위에서 본인을 내려보고 있더래요. 네. 그리고 그 존재가 나타나면은 주변 시간이 엄청 느리게 가는 듯
느껴졌대요. 와, 신기하다. 예. 네. 그래서 생김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생김새가 약간 원숭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에 털이 굉장히 많았대요. 예. 그리고 혹시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비실이 아세요? 누구요? 비실이요? 비실이. 네. 그게 뭐예요? 비실비실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그 눈 째져갖고. 뭐 있겠죠, 그런 캐릭터가. 네네네. 근데 그 사람 얼굴에 털이 엄청 많고 눈이 쫙 찢어져갖고는 되게 강제비 같이 생긴 얼굴이었대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애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니까 예. 이 애가 이제 자기가 다니던 성당으로 간 거죠. 네. 가니까 이제 뭐야 이거 그 가서 본인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자기가 이 허주를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뭐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 당시에 삼촌이 한국에 계셔갖고 이제 삼촌이 가셔서 상을 보고 뭐 주변에 구마 사제분들 한 그분들을 통해 갖고 이 애에 대한 구마를 했대요. 네. 근데 구마를 했는데 그 구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게 뭔진 몰라도 뭐 악마라고 쳤을 때 되게 굉장히 반응이 잘 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빼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원래 무당이 제대로 된 신을 받으면은 가톨릭에서 구마의식을 하잖아요. 안 된대요. 그렇죠. 뺄 수가 없대요. 근데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가끔 진짜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가끔 오신대요. 뭐 예. 무당분이 자기 신을 뭐 빼고 싶다 이거 오신대요. 그러면 안 빠진대요. 근데 웃긴 게 이거는 빠지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예. 빼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 애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고 이 애가 또 허주를 모시는 거예요. 무당으로. 또 선무당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 애 엄마가 완전 사이코예요. 왜요? 이 애 돈 맛을 한번 알아버리니까 이 예. 애 구마의식을 했잖아요. 완전 난리 쳤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원체 가톨릭 교회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그 무당이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뭐 빼는 게 맞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애가 그 갖고 있던 그 악마한테 빙의가 됐을 당시의 기억을 계속 되짚어내게 했어요. 왜냐? 예. 책을 발간하려고. 책을 발간해서 돈을 벌려고. 네. 돈 맛을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이 애는 그게 싫었던 거죠. 계속 되짚어내야 되니까 그 당시 기억을. 그래갖고는 계속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애가 뭐 그 어머니 때문에 뭐 우울증도 앓게 되고 뭐 이런 아이고. 식으로 해서 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가 살던 교구에 있던 신부님께서 애가 또 교회에 나오질 않으니까 네. 이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나 해갖고 애를 보러 갔는데 애가 또 무당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오, 예. 왜냐? 그 구멍이 메워지지가 않으니까 별것들이 다 붙는 거예요. 그냥 진짜 흔히 아는 잡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들러붙었는데 이제 애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구마의식을 했는데 그러게. 왜 또 이러지? 이거 진짜 무당돼야 되는 팔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또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이 허주 잡신을 모시게 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삼촌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삼촌이 너 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도 같이 가자. 호. 근데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예. 삼촌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제가 가서 뭘 합니까? 일반인인데. 네. 근데 이제 가자고 하셔갖고 갔어요. 갔는데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삼촌하고 갔는데 그 집에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쫓아요? 욕해요. 막 니들 때문에 딸 인생 조질 일 있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해요. 막 예. 가라고 막 이상한 알맹이 같은 거 밖에다 던지면서 막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침 뱉고 막 가라고 해요. 계속. 예. 또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삼촌이 이거 제가 허주 잡신인지 일단 판단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예. 아예 우리가 이쪽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무당분을 아, 데리고 예. 가자 해서 예.
꽤나 그 당시에 좀 뭐 무속 쪽에서 봉사하시는 분 사이에서는 유명하신 뭐 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할머니인데 되게 용하신 분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분을 모셔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얼굴만 봐도 무서워요. 전 봤거든요, 실제로.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누가 봐도 말도 무당. 못해주고, 누가 봐도 무당이고, 예. 저거 말 걸었다가는 좋은 소리 못 듣겠다. 그냥 엄청 근엄하시고, 약간 좀 아우라가 이렇게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간 게 이제 집에 이제 문에 들어갔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에서. 예. 저는 처음 맡아봤어요, 그런 냄새를. 비린내? 그 비린내가 나는데 진짜 막 그냥 흔히 아시는 생선 비린내,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들어간 이런 이상한 잡냄새가 나요, 집에서.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애가 그러니까 벽 있죠, 벽을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오, 예. 그 무복 같은 걸 입고. 예.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당시에. 예. 그리고 나서는 막 혼자서 막 그 뭐라 할까요, 막 혼자서 막 이래요, 막 이래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야. 막 이래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노발대발 하는데 그 무속인 분 있죠, 우리 같이 가셨던 무당분께서 네네. 막 욕을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야 막 소리 질러요. 막 야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막 삐삐삐 하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니 애한테 가서는 애를 막 보면서 네가 뭐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엄청 질러요. 예. 이런 막 뭐 쳐죽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면서 머리를 잡더니 막 흔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저는 이제 뻥져갖고는 거기서 가만히 서 있고, 삼촌하고 이제 막 신부님 가셔갖고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예.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애 팔자를 막 조지려고 뭐 이러냐고, 이 돈에 뭐 미친 막 인간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뭐 역정 엄청 내시더라고요. 예. 막 그러면서는 진정이 안 되시는지 계속 화가 난다고. 그 애 엄마도 쫀 거예요. 이제 느낀 와. 거죠. 이 사람 무당이구나. 예. 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난리가 한바탕 나고 나서 그 애한테 가시더니 애한테 막 뭘 해요. 뭐 위에서 네. 머리에다가 대고 막 머리를 막 휘휘휘 막 이렇게 하시면 휘파람 부시면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한 5분 있다가 돌아왔는지 막 울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뭐라고요? 뭐냐면은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기 10분 전부터 이 집에 있는 막 그 나이가 조금 젊은 귀신 남자 1명, 여자 2명이 자기가 정신을 집중 못하게 머리를 잡고 막 흔들었대요, 자기 머리를. 예. 그러니까 애가 막 입 벌리고 가만히 허공 보고 있는 동안 그 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무당분이 들어오시니까 그 귀신 방 안에 진짜 귀신이 엄청 많았대요. 네. 근데 그 귀신들이 막 구석으로 숨는다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쪼그려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울면서 무섭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당분께서 저한테 무슨 이상한 방울 같은 걸 하나 주셨어요. 고양이 목에 다는 그런 리본 방울 있죠? 네네. 그런 방울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니 애를 데리고 나가 있으래요. 저보고 예.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워갖고. 만약에 얘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저한테 오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가야 그렇죠.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삼촌이 빨리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짜증 막 난 상태에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 우는 애 데리고 나갔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네. 있었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애 보고 있는데 막 애가 막 훌쩍훌쩍 해요. 계속 훌쩍훌쩍 하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약간 좀 뭐가 막 자꾸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막 이러고. 올라오는데 막는 듯한. 네, 약간 이래 막 막 울다가 막 이러고 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고 좀 무서워요. 근데 솔직히 그거 보고 있으면. 예. 그래갖고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해갖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무당분이 주신 방울로 애 머리를 이렇게 눌렀죠. 네. 혹시 뭐 그렇게 하면 내려가는 줄 알고.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네네. 진짜 이때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애가
나 힘든 일이 많았구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한테. 예. 본인이 막 좀 힘들었던 부분, 어머니하고 이렇게 다퉜던 부분부터 다 해갖고 막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애가 얼마나 말할 곳이 없었으면 처음 보는 내가 이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다 털어냈나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는 말이 막 자기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네. 엄마가 자꾸 내 그런 기억을 자꾸 꺼내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 막 얘기하면서도 막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그러고 네. 있는데 이제 그 삼촌이 나오셔갖고는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애 엄마는 울고 있고 무당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이 애한테 있는 거 신 아닌 거 알았지? 네가 딸 앞에서 시인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울면서. 오. 예. 인정했구나. 근데 왜 이 무구는 뭐고 저 물 떠다는 거 뭐야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해놨대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인 게 이 애한테 허주 잡신에 모시게 한 무당도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 애가 무당 신내를 받고 나서 계속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을 받은 모습이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보기에도. 네네.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무당이 말하기를 뱀술을 한 달 동안 자정이 넘은 시간에 먹이라 했대요. 애한테 한 잔씩. 예. 그렇게 해서 애한테 몸에 좋은 거다 해서 먹인 거예요. 무구들도 애가 뭐 갖고 싶다 해서 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이 애 그러니까 무당 노릇 시키려고 거기다 사서 갖다 놓고 예. 애가 싫다고 하고 막 고통받는 순간에서도 그 무슨 요강 같은 데다 물을 떠놓고는 기도를 하라고 했대요. 네. 강제로 거기다 앉혀놓고. 예. 그러면서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가 물 떠놓고 요강 앞에 설 때마다 애가 영혼이 얼마나 갉아먹혔는 줄 아냐고. 네가 부모야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진짜 뭐 범죄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애가 근데 덤덤해요. 네. 네, 덤덤해요. 약간 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냥 네. 엄마가 원래 저랬다는 걸 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저는 더 안쓰럽다고요. 네. 안쓰럽더라고요, 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는 이제 데려갔죠. 그 무당 굿하는 데 데려갔나 봐요. 가서 이제 이거 다 쳐내야 된다고 해서는 데려가셔서 애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 애가 치료해야 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완전히 아작이 난 상태였고 그렇겠죠. 네. 영안이 안 다쳐요. 네네. 그러니까 영안이 그 무당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영안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 어떤 예. 무당 데려다 앉혀놔도 이거 영안 못 닫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런지는 삼촌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악마라는 존재가 빙의가 된 상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관리를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애는 너무 구멍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지 못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평생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애랑 이제 저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일이 다 끝나고. 네. 얘기 나눴는데 좀 안쓰러운 부분이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는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된 걸 알고 있었다. 근데 나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안쓰럽네. 예. 네, 근데 우리 집이 많이 못 산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본인은 공부해갖고 대학교부터 들어가는 게 목표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애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왜냐면 애가 뭐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학비가 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근데 네네. 그 학비 때문에 다니다가 그 학비 내고 다녔는데 이제 차비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니까 애가 학교 자퇴를 한 거예요 그냥. 아휴. 그리고 예. 검정고시를 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정고시 이제 점수로 뭐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데를 다녀볼까 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제가 컴퓨터도 한 대 사줬거든요. 월급 받아고. 정말요? 너무- 네, 그 당시에 예. 사줬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한바탕 지나가고 이제 그 애도 뭐 우리 누나 그 병원에 와갖고 많이 진료도 받고 했어요. 정신과 진료도 엄청 오래 받았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좀 저랑 잘 지냈죠. 근데 이제 음. 삼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간 거야 삼촌이라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완전 망나니 그 자체였거든요. 네. 그 시기에 지금은요? 맨날 클럽 가서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아빠가 주는 카드로 그냥 맨날 뭐 클럽 가서 빵딩이 흔들고 술파 마시고 네, 약간 그러고 살았어요. 약간 그런 남의 돈, 아빠 돈 제 돈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 돈으로 막 거렁뱅이처럼 살았을 시기였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아빠랑 막 되게 부딪혔는데 이제 삼촌이 예. 이제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그 애를 보여주시면서 좀 정신 좀 차려라. 음. 그리고 애가 이제 또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친구도 되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얘는 저랑 네네. 아직도 막 연락을 하고 지내고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이거 네. 얘기해도 제가 허락을 받아야 돼갖고 근데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어머니가 가출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해서 찾았는데 이게 네. 법상으로 어머니가 성인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은 경찰에서도 딸인데도 불구하고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건 어머니가 살아계시긴 한데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쾌걸근육맨이 됐어요. 무슨 보디빌딩 뭐 대회를 나간다고 근육을 예. 막 이렇게 키워놨더라고요. 오. 근데 근황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보인대요. 그 귀신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고 사실 말하면 자기는 아직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드시겠죠. 그때 그 기억도 힘들지만은 지금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그 일 자체도 너무 힘이 든대요. 그 무당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나봐요.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무당분 얘기는 몰랐는데 네네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2년 가까이를 그 무당분이 부르시면 가서 막 밥도 얻어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 무당분이 네. 그러시기를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한테 붙을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아이고. 예. 그 저번에 붙었던 그거를 무당분은 그 애 몸에 남아있는 그 어떤 흔적을 보고 악마라고 안 하시고 악신이라고는 얘기를 하셨대요. 악신? 약간 좀 예. 그런 류의 악신들이 너한테 많이 들러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네.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면서 힘들어도 버텨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너 이런 거 때문에 이런 당집 안 와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밝은 마음으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이 인상 깊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밝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야 여기 저기 입구에 귀신 서 있다고 막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네. 참 안타까워요 이 얘기가. 그러면 저는- 호랭이님, 네. 그 친구분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들어보신 것도 있나요? 많죠. 그래요? 많죠. 저는 한 달에 거의 두세 번씩 만나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터져서 잘 못 만났는데 예. 원래는 엄청 많이 만났어요.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얘도. 얘가 그 비박 네. 아세요? 비박? 그 야간 산행하다가 산에서 비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대충 예. 어디 대피소 같은 데 들어가 자거나 예. 거기서 겪은 일도 제가 진짜 엄청 무서운 일도 하나 들었었고 오. 별의별 얘기 다 있더라고요 얘도. 근데 이제 얘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듣고 있을걸요? 제가 얘기한다고 해갖고.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시다면 여기에는 본인 같은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환분들은 서로 공유를 안 해요. 문제점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나만 그렇고 나만 미친 사람 같고 그렇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계속 끙끙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제 채널에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이 애가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 참여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를 만나면은 막 자기가 막 귀신 보느라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다 털어놔요, 저한테. 왜냐면 이제 본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면은 자기가 미친 사람 취급이 받는 걸 아니까 그렇죠. 얘는 얘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차라리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여기다 네가 얘기를 해. 그러면은 방송 컨텐츠도 생기고 니도 뭔가 좀 응? 스트레스 풀 공간도 생기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 뭐 찍는다고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보디빌딩을 하신다고요 이제? 근데 부부 사이에 무슨 보디빌더를 한다고 살을 쫙 빼고더니 막 근육을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너가 이거 듣고 있으면은 나한테 카톡으로 3대 몇백 치는지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자, 아니, 오늘 네. 호랭이님께서 또 네. 지금 현재 친구분이시겠고 그리고 정말 또 안타까웠던 무서웠던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말 그대로 허주를 우리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 귀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악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쵸. 근데 악마라는 게 뭐 굳이 서양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악신이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삼촌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네요. 나중에 그쵸. 화선이님이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 치약산 그거는 뭔진 모르겠어요. 치약산 바위라는데 네네네. 그게 삼촌 말로는 엄청 또- 세탄이? 에? 세탄이요? 그러니까 세탄이인가? 무슨 그 세탄이의 뭐 원조가 된 무슨 할머니가 있대요. 그 무슨 할멈이라고 부르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어떤 산에 있는 바위에 묶여 산다고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격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촌이. 좀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악신으로 평가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 중 와. 하나일 수도 있겠다. 자, 호랭이님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목이 뜯기기 전에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송으로 쇽 가버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확실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무당이 허주를 모신다? 그러면 그냥 뭐 가짜 신, 뭐 귀신, 일반 귀신들이 무당의 몸에 들어와서 신 행세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이겠지만 악마라는 존재가 이런 또 부류의 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또 새로운 또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무당들이 흔히 말을 하는 악신, 그거조차도 악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서양에서 뭐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그것만 악마가 아니라 진짜 이런 것도 악마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자, 방금은 호랭이님의 공포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라님께서 또 해주실 직업괴담입니다. 직업괴담이라고 하면 각종 직업에서 일어나는 또 무서운 일들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직업은 바로 이 뒤에 배경에 보이는 터널 관리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터널, 고속도로 터널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기릿. 네,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에 봬요.
자, 오늘도 오랜만에 직업괴담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업괴담 중에서도 바로 터널 관리사. 그러니까 이분들을 터널 관리사라고 하는 게 맞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고속도로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제 터널 옆쪽으로 빠지는 길이 종종 있잖아요. 네. 네, 거기로 가면 이제 건물 한 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터널 쪽에 문제가 생겼거나 시스템상에 문제가 오류가 생겼을 경우 처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히 직업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어쨌든 터널을 관리하시니까 터널 관리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정확한 직업 명칭은 아니겠지만, 터널을 실제로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형광등이 나갔다거나 그런 걸 보고받고 수리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하는 그런 분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이 터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길이십니다. Get it. Let's get it. 직업계단 5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나 뵈가지고 사연을 듣게 되냐면요. 이제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에 귀신 나오는 터널이라고 유명해요. 많잖아요. 그렇죠. 터널이라던가 뭐 이런저런 터널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곳을 촬영할 때 고속도로다 보니까 일단 차를 정차를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렇죠. 네네. 네, 고속도로 정차는 당연히 불법이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어느 쪽에 요청을 드리냐면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갓길에 나가 있는 건물에 있는 그분들한테 촬영 협조 요청을 해드려서 그 고속도로 터널 보시면 옆에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거든요. 이제 뭐 귀신 터널들이 총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곳이 3곳 정도 있는데 이제 곳 갈 때마다 항상 그분들을 만나 뵈가지고 그 촬영 협조 요청을 받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간식 같은 걸 사들고 그분은 야간 근무까지 24시간 근무를 하시니까 교대로 네. 많이 힘드시니까 사무실로 간식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 간단하게 사들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대접을 한 번씩 해드리거든요. 네네네. 네, 해드리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들이죠.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죠. 아무래도 일단 장소 근무하시는 곳 자체가 귀신 나오기로 좀 유명한 그런 터널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 진짜 그 괴담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시냐? 자주 지나다니시고 자주 통과하고 그러실 거 아니냐? 그렇겠네요. 혹시 뭐 보신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둬라. 막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네. 이게 식사를 막 하시면서 그래 짬 좀 대신 좀 나이 좀 있으신 그 관리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가면은 귀신은 못 봐도 이상현상을 항상 느낀다고. 네네네. 들어갈 때마다 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터널 시작점에서 한 명이 무전기로 차 들어갑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준대요. 네.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차가 최대한 안 다니는 새벽 쪽에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분명히 차가 통과한다고 무전이 안 났는데 차 소리가 옆에서 슥 하고 지나간다거나 오. 아니면 이제 막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온다는 제보를 민원을 계속 받아갖고 전구를 교체하다가 하면 전구가 불이 잘 들어와 있는다던가 예. 그런 이들을 정말 많이 겪은 친데요. 예. 그 중에서 좀 무서운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전국 갈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터널 통과하다가 불 같은 게 막 깜빡깜빡 거리거나 그럼 신경 쓰다 보니까 일반 운전자분께서 민원을 넣는데요. 여기 이 터널 이쪽 방향 전국 깜빡여서 눈 아파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민원이 한 개 정도로는 안 움직인대요. 좀 여러 번 와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 번 기준치가 그 증상이 그 기준치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기준치가 쌓여서 아 진짠가 보다. 이제 전구를 갈아야지 이 생각으로 이제 인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새벽에 차가 최대한 없을 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들어갔대요. 일단은 앞에 한 명을 세워놓고 똑같이 이제 차 지나오면 무전 쳐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분들이랑 저희가 촬영할 때 봤던 건 그 터널 중간중간에 반대쪽 터널로 넘어가는 그 공간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터널 위에 전구를 관리할 수 있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전구가 있는 곳까지 이제 가가지고 전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전구 불이 그대로 켜져 있더래요. 깜빡거리거나 아니 그런 것도 없고. 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 한 건으로는 안 움직이신다고. 어느 정도 기준치가 채워져야지만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걸 처리하러 가신다고. 예. 너무 이상해가지고 혹시 여기가 아닌가 한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터널이 천장 쪽을 걸어가셨대요.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만 자기들이 앞만 봐도 앞뒤로도 그런 깜빡거리거나 그러는 이 터널이 그 전구가 안 보이더래요. 예. 그래갖고 에휴 또 잠깐 그 하필 그때 이제 오류가 나거나 전기 오류가 생겨갖고 깜빡거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뒤쪽에서 반대쪽을 확인하고 있던 애를 불렀대요. 야야 네네. 가자 하면서 딱 불렀는데 애가 그 자리에서 굳어 있던 거래요. 예. 그리고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어깨를 딱 잡고 정면을 딱 봤는데 웬 남자가 전구를 막 손으로 밀더래요. 흔들면서. 일반인이 갈 수 없는 장소잖아요, 거기는. 예. 근데 그 사람이 밀 때마다 전구가 이렇게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전구가 깜빡깜빡깜빡 거리던 거래요. 예. 너무 놀라갖고, 야, 이거 뭐냐, 저거 뭐냐, 쟤 뭐냐, 막 이러면서 말 막 더듬다가 일단은 사람은 아닌 거라고 저거 일단 가자고. 예. 그래서 그분이 그 멍 때리고 있던 후배 손을 잡고 끌고서 내려왔대요, 사다리로. 네. 사다리에 내려와가지고, 와, 진짜 뭐냐, 저거 너무 무섭다, 막 이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어차피 전구는 멀쩡하니까 우리 할 일은 했다고 확인해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보고하고 그냥 우리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다 한 다음에 그냥 사무실로 들어왔대요. 네네.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퇴근을 하려면 그 터널을 통과해서 퇴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날 그런 것도 봤다 보니까 터널을 통과하기가 너무 싫더래요. 네. 2시 반에 퇴근을 하시는데 그분은. 그리고 가지 말까, 그냥 숙직실에서 잘까 이러는데, 그래도 집엔 가야지 이 생각으로 차 시동을 걸고 그 터널을 이제 딱 통과하는데 자꾸 시선이 이렇게 가더래요. 오. 자기가 그 형상을 봤던 그 장소가 자꾸 시선이 가가지고 예.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힐끔힐끔 막 봤대요. 힐끔힐끔 딱 보는데 그 터널이 생각보다 좀 긴 터널이었는데 저 멀리서부터 그 형체가 또 보이더래요. 어떤 형태로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로 예. 전구를 막 이렇게 막 미는 그런 자세가 딱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전구가 깜빡깜빡거리고. 예. 그래갖고 망했다. 보면 안 되겠다. 보면 보지 말자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하는데 운전을 계속해도 시선이라는 게 자꾸 쏠리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면은. 그쵸. 좀 가까워졌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천장을 밀고 있던 사람이 팔을 쓱 내리더니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를 딱 보는 것 같더래요. 어이구야. 예. 그리고 망했다. 이거 이러다가 애 쫓아오겠다 싶어갖고 엑셀을 예. 왕 밟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터널 통과하려 엑셀을 밟았대요. 막 가는데 그 깜빡이는 그 전구를 통과해가지고 딱 지나가고 나서 괜찮겠지 딱 이러고 나서 운전을 하면서 터널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를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사이드 미러 그렇죠. 딱 봤는데 예. 뒤쪽에서 그 형체가 뛰어오더래요, 자기한테. 뛰어온다고요? 막 이렇게? 예. 그 형체가 이제 자기 차 뒤쪽을 막 뛰어갖고 쫓아오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엑셀 밟고 터널을 딱 통과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예. 그러면서 나 그런 일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럼 사람은 아니네, 확실히. 거기서 미쳤다고 거기 있겠어요? 그 터널 높이 생각하시면 거기서 뛰어내려와가지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차를 그 쫓아온 높이도.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와. 거기서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지, 귀신은? 그러니까 그분도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게 정말 귀신, 내가 본 게 헛것이 아니라 귀신이었으면은 터널 공사하던 인부 중에 뭐 돌아가신 분이 있었나?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그거 말고도? 예, 이제 이것도 그 터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예. 다른 분이 이제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걔는 나도 봤다고. 근데 난 다른 애도 봤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뭐 괴담 자랑하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난 오.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이러면서. 시들무가 돼버렸네, 바로. 예. 네, 네. 그러니까 딴 분은 막, 야, 나는 그 귀신 나도 봤는데, 야, 내가 봤던 애는 더 무섭다고. 그래서 네네. 뭐냐, 이거 얘기 보니까 자기가 외벽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외벽 쪽을 이제 막 걸어가면서 하나씩 체크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체크를 하고 있는데 터널은 소리가 일단 울리잖아요. 터널 막 소리가 울리는데 뒤쪽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딱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 차가 오나 보다. 근데 새벽 시간대니까 그 앞에 있던 애가 졸아갖고 뭐 그냥 무장 안 쳤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외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자기가 느끼기에 한 100m 뒤쪽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래요. 아니, 진작 지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지? 뭔 소리 왜 그러지 하면서 그쪽을 딱 봤는데 뭐 상향등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래요. 와, 예. 아 이거 무섭다 이 생각하면서 빨리 작업하고 들어가야지 이 생각으로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벽에 보면 이렇게 EPS실이라고 해가지고 전기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하시러 가신 거예요. 네, 그거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열고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빠르게 막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네. 작업을 하고 나서 이걸 딱 닫고 소리가 들리는 쪽을 딱 봤는데 벽 쪽으로 사람 한 6명 정도가 벽에 딱 달라붙어서 사사사사삭 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아 걸어오는데 딱 벽에 붙어서 이렇게? 쫓아오던 거래요. 그, 꽃게처럼 막 이렇게 온다고요? 네, 벽에 딱 달라붙어갖고 어휴. 그러니까 벌레들이 벽에 붙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것처럼 사람 한 6명 정도가. 예. 그러니까 너무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갔대요 반대쪽으로. 예.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소리는 계속 들리더래요. 막 왕 하는 차 소리는. 예. 그래서 그냥 막 뛰어갔는데 터널이 긴 터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터널만 나오는 거래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중간을 좀 넘어선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쯤 뛰면은 터널 끝이 보여야 되는 그런 데까지 뛰었대요 자기가. 네.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래요. 그리고 근데 일단 어쨌든 뒤에서 그런 현상을 봤으니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계속 뛰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막 뛰다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숨을 고르고 나서 딱 고개를 들었는데 터널에서 한 300m 떨어져 있는 도로에 서 있더래요. 와, 홀린 건가? 홀린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무서운 거를 보시고 나서 일을 막 그만두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아, 그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다른 데로 발령 요청을 하거나, 네. 근데 이분들이 거의 준공무원이세요. 거의 공무원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좀 아쉽나 봐요. 쉽게 그만두기에. 아, 그렇지. 공무원 되기 얼마나 네. 힘든데. 예. 네, 그랬고, 그분들은 이제 또 대부분 발령을 딴 데로 넣어달라고 넣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거나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하긴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겪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네요. 이거 터널에서 이래버리면. 아, 그쵸. 그분 말씀은 막 벽에 붙어서 오는 애들보다 정신을 딱 차렸을 때 자기가 도로 위에 서 있던 게 그게 너무 무서웠대. 그러니까 그러다 차라도 왔어 봐요. 그럼 뭐 그냥 고속도로고 심지어 터널 아시잖아요. 터널 딱 통과하는 그 순간적으로 사람 시야가 밤에는 그렇죠. 순간 차단되잖아요. 빛 차이 때문에. 그러면 진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밀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사바세계 안녕이지 뭐. 예,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그 터널이라는 곳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길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또 네, 다른 그쵸. 이야기도 있나요? 예, 이제 여기서는 뭐 별의별 얘기 다 해주셨는데 사실 딱히 다른 얘기들은 별로 무섭지 않아갖고 일단 넘기고 다른 터널로 갈 거예요. 이제 여기도 네네. 조금 유명한 귀신 터널이거든요. 네. 네, 여기도 고속도로 위에 있는 터널인데 똑같이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그 저녁에 또 먹을 거 사들고 와서 또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뭐 무서운 거 네.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 터널은 길진 않은데 여자 귀신이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오, 여자 귀신이. 예, 그래서 막 여자 귀신 보고 차 사고가 났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저희가 제보도 되게 많이 받았었고 예, 예. 거기서 여자 귀신을 봤다 그러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면 여자 귀신이 나오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물어봤죠. 뭐 무슨 일 네. 겪으신 거 있어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 분이 야 니들 여기 여자 귀신 찍으러 온 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예. 놀리시. 야 여기 여자 귀신 말고 더 무서운 애 하나 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걔는 못 보는 줄 모르겠다고. 어? 뭐지?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거 진짜 건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귀신이냐?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자기가 신입 때 선배분이 해주신 말인데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본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라고. 네네. 근데 그 사고 선배가 얘기해주기로는 여자만 죽은 게 아니라고. 애 하나가 같이 죽었다고. 아, 그 여성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게? 네, 그때 관련돼 있는 일이죠. 오, 예. 네, 근데 그 애 귀신을 이상하게 사람들이 못 보는데 우리들은 그 애 귀신을 본다고. 예,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러면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두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막 하고 있었대요. 예. 문 작업을 하시는 항상 새벽마다 그 터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EPS에서 전기 작업할 게 있어서 EPS실을 열고 막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명은 그 옆에서 그냥 멍 때리고 차 누나 이런 걸 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거기는 중앙에서도 이렇게 좌우를 보면 양쪽 끝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반대쪽 보고 이쪽 보고 막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뭐가 일렁일렁 거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거 또 나왔네. 저 여자 귀신 또 나왔나 보다. 막 이 생각을 했대요. 그분. 네네네. 저 여자 귀신 저거 보면은 안 좋다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같이 얘기해주고 퇴근해야 되겠다.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딱 뒤로 돌았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EPS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꼬마애가 이렇게 엎혀 있더래요. 오, 예. 꼬마애가.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비명을 질렀대요. 으악 하면서 비명을 지르니까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그때도 계속 이렇게 엎혀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반대쪽 귀신을 봤던 사람. 그래서 야야 너 어깨 귀신 있어 이러려고 얘기를 하려고 손가락으로 애를 딱 가리키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자기를 막 찌르보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말을 못하고 나서 손가락을 딱 줬고 아니 작업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얼버무렸대요. 예. 애가 갑자기 씨 굳더니만 그 어깨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서가지고 섰는데 이제 키가 한 100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되는 진짜 애기였대요. 예. 걔가 쫄래 자기 옆을 쓱 지나갔고 쓱 지나가더래요. 자기 옆을. 와, 예.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도 계속 막 그 쫄래 걸어가더래요. 가가지고 그 일렁이는 그쪽까지 딱 가더니만 쓱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귀신을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옆에 있어 다른 분이 또 증언해 주시길 나도 봤다. 그 꼬마애 나도 봤다. 그래서 어떻게 본 거냐 이러니까 그분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터널을 딱 통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쓱 오더니만 아저씨 여기 왜 왔어요? 이러더래요. 오, 반대 꼬마애가 있더래요. 너무 훅 들어오셨다. 깜짝 놀랐어. 그럼 꼬마애가 딱 서가지고 자기를 되게
생기발랄한 얼굴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예. 뭐 하냐면서. 좀 비명 지르면서 그냥 다시 뛰어나갔대요. 그냥 해맑은 그런 아이처럼. 예. 와, 예. 그래서 그분들은 엄마 귀신은 자기들도 많이 본대요. 네네. 엄마 귀신 자기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엄마 귀신은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대요, 항상. 뭐 해코지를 안 근데 하는구나. 근데 그 꼬마애가 그렇게 설친대요. 아, 이게 애라서 좀 그런 걸까요? 장난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그래갖고, 뭐 간단하게 과자나 사탕 막 이런 거 국물식으로 이렇게 놔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터널에는 뭐 여러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셨겠지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쵸? 안타깝겠죠. 그분 말씀은 그냥 교통사고였대요. 음, 선배한테 전해 들은 거는 그냥 터널 내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차가 전복돼가지고 사망이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당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당시 터널이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었고 뭐 뉴스나 그런 게 그때 당시 저도 얼핏 들은 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른 좀 큰 일이 나라에 있었어가지고 네. 그 사고가 뭐 신문에 실리거나 막 그런 기사가 된 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왔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옛날에 막 그런 영상도 있었잖아요. 어떤 뭐 블랙박스 영상에 뭐 터널 끝에쯤에 이렇게 뭐 여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진짜 호랑이님한테 그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아, 그래요? 이어서 갈 수 있어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그 영상 저희가 분석을 했었어요. 예. 원체 유명한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터널 블랙박스 영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예. 한복을 입은 사람이 중간에 아, 갑자기 쓱 나타나는 그쵸, 거랑, 그쵸. 네, 그리고 하나는 그 터널 끝에서 이렇게 얼굴 쓱 내밀었다가 쓱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상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한복 영상 같은 경우에 귀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진짜요? 그 한복이요? 네, 그 한복은 정말 귀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건 그런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는 왜 그게 귀신이라는 좀 생각을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해상도를 올리는 업스케일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 해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해상도를 올리면은 이제 뭐 안 보였던 게 보여갖고 뭐 구석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중앙으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 찍혀야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그림자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사람 같은 느낌이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해상도를 계속해서 올리면 조금 깨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정말 갑자기 나타났어요. 뭔가 그 원래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게 보이나 보네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섀도우도 이제 지어보고 밝기도 올려보고 정말 이런저런 방식으로 저희가 그 영상을 뒤집어 엎어가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느 식으로 변경을 하고 어느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뭐 주변에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걸 저희가 그거는 촬영을 하진 않아서 다른 팀에서 촬영한 걸 봤는데 네. 뭐 이제 근처에 뭐 무당집이 많아갖고 거기서 있던 분이 한번 나오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방송에서는 뭐 무당분이 막 이거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나 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 팀에서 분석을 했을 경우 이거는 사람일 수가 없었어요. 그 무당 형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네, 물어봤는데 네. 사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치,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사람 아니야. 이건 귀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솔직히 가능성상 두 개 다 사람일 거라고 어느 정도 가정을 놓고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비투가가 안 돼요. 아, 비투가가 됐어요, 그분은. 예. 두 번째 분은 비투가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예. 얘기하면은 빛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지나가요. 무섭다. 그런 게 확인되면.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귀신이겠구나라고 저희가 분석하기엔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판단된 이유가 뭐 개인적인 거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직접 한번 봐봤어요. 네. 일단 거기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 나오는 각도가 딱 어떤 각도냐면은 거기 이렇게 서가지고 터널 이렇게 딱 내보내면 딱 그 각도가 나오는 식으로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장소에 사람이 있을 수 없냐,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수 없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여기는 사람이 서가지고 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분석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확인을 하는 게 뭐냐면은 선명도 차이를 일단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찍혔나를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대체적으로 영가가 찍힌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끊어져요. 나타나는 게 순간이든 아니면 사라지는 게 순간이든 예. 아니면 뭔가 아까 얘기했던 빛이 투과돼가지고 통과해서 지나간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영상을 쭉 분석을 해본 결과 나오는 것부터 들어가는 것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오. 그리고 뒤쪽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가로등이 있고 저희가 현재 직접 가가지고 현장 체크를 했을 때 뒤쪽에 또 다른 가로등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네. 그 가로등 두 개로 해서 생기는 그림자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 그래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밤에.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해상도로 올려가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변환을 해봤을 때 알몸 상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걸 분석했던 많은 TV 채널이나 프로그램에서 알몸 상태의 여자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데, 추측성이에요, 그것조차도. 일단은 정말 알몸 상태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정확히는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톤과 비슷한 톤의 옷을 입고 긴팔일 경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게 알몸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자극성을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셨죠. 모든 방송에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 거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차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확인을 딱 한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알몸의 여자다 이러면은 약간 사건 사고와 연관을 시켜서 억울성이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 네. 그 찍힌 위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뒤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계단도 있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올라가서 그곳에 사람이 서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나 그런 전체적인 게 다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고, 네. 그 알몸이라는 거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그로성을 위해 갖고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실제 그냥 상의 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옷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게 알몸인지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때 이 블랙박스 이 두 가지 영상이 엄청나게 또 집중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귀신이다 아니다의 뭐 의견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한복보다는 두 번째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저도. 아, 근데 그 무섭게 보이게 됐어요. 그렇죠. 영상 자체가. 네. 네. 근데 분석상 저희가 분석한 거에선 첫 번째는 귀신이었고 무당형도 그렇다 그랬고. 근데 사실 무당형님 얘기도 저희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네.
네,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무장형도 귀신이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증까지 해봤지만, 충분히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림자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형상이라던가 모습들이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무서웠네. 근데 또 오늘도 이렇게 그거 영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그 말이 나온 김에 갑자기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음. 터널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게. 이거 서로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닌데. 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예. 또 이렇게 이런 또 이야기를 들어보네요. 이거 재밌겠네. 나중에 한번 심심하시면은 그런 거나 한번 해봐요, 저희. 뭐, 영상 중에 이게 진짜 귀신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그게 되게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남들이 찍었던 거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찍은 걸 보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분석해보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아스라니 오늘 터널에 관련된 또 실제 실화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또 터널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시겠지만, 거기서 또 귀신까지 본다면 더욱더 무서웠던,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쵸. 네. 자, 오늘 정말 또 늦은 밤까지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스라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영상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무섭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그거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마침 터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두 곳 다 터널을 지나가서 밖으로 나올 때 목격을 한 그런 현상들이었는데, 그 현상들과 그리고 터널 안에서 그런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또 무서운 실화까지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홍삼이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아빠님도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야간이든 또 아침이든 트레일러 운전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가 기릿. 갑시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삼이 아빠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삼이 아빠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해주셨고,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저는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사연이 이렇게 막 내용이 스토리가 길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짧은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거 3개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할머니 귀신 이야기하고 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차와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실 텐데 또 네네. 그러면서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납니까? 길이입니다. 갑시다. 우선 제가 다음번에도 또 드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네.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네네. 저는 큰어머니가 지금 무당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오, 예. 큰어머니가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릴 때부터 딱히 막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집 주위에 한 무덤 10개 있었어요. 어릴 때 살 때 산에 살다 보니까 집 주위에 막 그 무덤 위에 막 뛰어놀고 그랬어요. 뭐 딱히 무서운 건 못 느끼고 예. 다니다 보니까 뭐 혼자 저수지에 뭐 개구리 알도 주스로 다니고 네네네. 막 그랬는데 제가 우선 제일 처음 들을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귀신 이야기는 좀 잔잔하게 시작할게요. 이야기. 오, 예, 이게 할머니 귀신이 잔잔해요? 네, 이건 좀 잔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고속도로에 그때는 그냥 승용차예요. 이 이야기는 승용차인데,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조수석에 타고, 저는 운전석에서 그냥 운전하고, 쭉 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이드 미러를 양쪽을 한 번씩 보잖아요.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승용차든 큰 차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잠깐 사이드 미러를 보고 앞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을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신데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예전 사람들이 입는 평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뭐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머리는 예전 그냥 옛날 사람처럼 비녀를 꼽듯이 이렇게 그냥 뒤에 똥머리 동그랗게 요렇게 돼가지고 딱 제가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처음에 눈을 한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길래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제가 예. 놀래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났어요. 순간 놀래서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예. 옆에 있던 형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막 옆에 예. 자고 있길래 이것 좀 봐라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 왜 깨우냐고, 건들지 말라고, 좀 자야 된다고. 예. 근데 제 앞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할머니가 뒤를 왠지 쳐다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예. 근데 안 쳐다보고 뒷모습으로 제가 가는 속도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드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 앞에는 계속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길래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그때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휴게소를 차를 대고 형님을 두드려 팼죠. 옆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 내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요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리는 그 모션이 어땠어요?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사람이 달리듯이 달리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속도는 제 헤드라이트보다 살짝 더 앞에 있는데 한 무릎 밑으로는 안 보이고요. 없고요. 예. 무릎 위로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리가 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는 허리가 구부정한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주먹만하게 옛날 사람들 머리 따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녀에 보통 이렇게 옛날 사람들 꽂듯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뭐 이쁜 한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막 주모들이 입는 그냥 평민복 예. 색깔도 그냥 아주 수수한 색깔. 그래가지고 허리는 꾸정하게 해서 계속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잘못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옆에 사람 깨워서 봐도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그러면 요게 그 진짜-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 만약에 마주쳤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치. 와, 아니, 이게 잔잔하다고요? 네, 이게 잔잔한 거죠, 이거는. 뭐, 딱히 저한테 나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나갔다가, 저희는 제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 일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낮에 일을 끝나고, 예.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야간 일이 거의 한 90% 이상인데, 이거 요렇게 한 8년을 해왔는데, 네네. 돌비님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요즘에 야간에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썩업니다. 저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비님은 이제 사운드 위주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냥. 예. 그래서 다 들었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듣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요즘에 제가 하차를 할 때 혼자 하차를 하는데 새벽 예. 2시든 3시든 혼자 불 다 꺼진데 하차를 하는데 순간순간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일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근데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는 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길죠. 네네네. 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잠이 온다고 그냥 갓길에 아무 때나 대고 잘 수가 없어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를 가든지 휴게소를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갓길이 되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될 위치가 있어야지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있는데 네. 그날은 딱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은 순간적으로 오고. 예. 그래서 딱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낮에 사진 보내드렸던 거기 위치예요. 거기가. 거긴데 차를 대고 제 차는 이제 보통 트레일러들은 뒤에 침대가 있거든요. 뒷칸에.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도록. 네네 침대가 있는데 그때 시동을 끄고 좀 자야지 싶어서 탁 누웠어요. 그냥 알람을 보면 1시간만 잘까 생각하다가 1시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 쉼터도 아니고 예. 일반 국도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차 소리 말고는 들릴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겠죠. 네네네. 누웠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하면서 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통화를 하고 하길래 제가 누웠다가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또 왜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이 생각으로 몸을 또 살짝 돌아 누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저 멀리서 여자 여러 명이서 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돌비님이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예. 과일 눌리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대요. 예. 근데 그게 저 멀리서 여러 명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자가 가더만 저는 또 여자가 또 그 간혹 하면 또 반대로 또 돌아 누웠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가 온 거죠. 제 양쪽 귀에서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대고 수십 명이. 그래서 내가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내 혼자 있는데 왜 내 귀에 양쪽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차에 앉아서 바로 시동 걸고 그 자리를 바로 출발해 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도 살다가 제 몸에 이렇게 소름 돋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예요. 예, 예. 아, 지금도 잠깐 순간 잠깐 소름이 돋는데 여기 아니, 또 근데- 아무도 없고 근데 네. 지금 방금 네네. 막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들려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양쪽 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귓속말 할 때 있잖아요. 귀에 살 갖다 대고.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양쪽에 진짜 한 5-6명씩 붙어가지고 하이톤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버렸죠. 예, 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뒤에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예. 남자 목소리를 들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승용차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도로고, 도로 한복판이고. 네, 그렇죠. 국도 한복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여기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 잠이 와서 그 자리에서 앉아요. 예. 절대 앉아요.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출발해서 네네. 정확히 위치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니요, 길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네, 길가니까 딱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그 부분인데 예. 위치가 경상남도 진주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는 국도변인데 예, 예. 동네도 있어요. 동네는 어차피 거기 가까운 그 위치가 제가 사진 보낸 위치가 그 동네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냥 네. 지편면이에요. 지편면. 아, 그쪽 가는 그냥 완전 국도예요. 그죠? 네네, 국도에 진주 지편면이라는 곳이에요. 와. 지편면 오르막 차로 있는데 그쪽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운행을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그냥 잤죠. 아, 너무 피곤해도 그냥 딴 데 가서 자자. 예, 그냥 다른 데 가서 자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잤죠. 거기가 이상하긴 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낮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예, 예. 낮과 밤이 완전 거기는 180도 틀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예. 다 산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 야, 네.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덜한 건데 요거는 진주에서 그 엄청 가까운 곳에 이제 졸음쉼터인데 예. 그날도 잠깐만 조금만 자야지 싶어서 딱 시동을 끄고 졸음쉼터니까 거기는 마음 네네. 편하잖아요. 그쪽은.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만약 야간에 다녀도 큰 차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네. 있고 몇 대씩 있어요. 평소에도 야간에 다녀도. 근데 그날따라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대고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지만 그때뿐이겠지 싶어서 또 별 생각 없었어요. 네네네. 그냥 시동을 끄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트레일러 뒤편이 스텐으로 된 탱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실는 건데 예. 차 뒤에서 누가 제 탱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 이렇게. 예. 그냥 또 잠결에 왜 남의 차를 또 건드리노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점점 통통 가까이 오는 거예요.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예. 통통통 두드리지만 제 차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하고 트레일러 뒤에 연결되는 공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조금 있으니까 침대 바로 뒤편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차 뒤편에 차 바로 뒤편에서 누가 쾅쾅쾅 뛰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또 순간 놀라서 일어났죠. 그때는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뭐야? 하면서. 예.
예,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하나 태우면서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죠. 옆에 다른 차들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느꼈죠. 아, 여기도 자면 안 되는갑다 싶어서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가버렸죠. 다른 데로. 와, 그냥 지금, 일반적인 휴게소로 들어가서 가버렸죠. 지금 천둥이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둥이 나 여기 저 지금 방송하는 지역에서는 엄청 네. 크게 해가지고 소리가 거기 지금 비 와요? 혹시?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구 지나서 안동 가는 쪽인데 딱히 비가 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네요. 이쪽은. 와 여기 천둥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이 분명히 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소리랑 뭐 네네. 그런 게 구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린 거예요. 누구냐 이 그러니까 생각에. 예. 네. 누가 저한테는 이게 재산이고 일이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쾅쾅 뛴다고 부서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뒤에는. 이야. 일단 이 트레일러를 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물 기사분들이 잠을 좀 못 네네. 주무시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한 번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쨌든 수입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 때문에 아니면 졸려서 헛것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진짜 귀신을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졸음 운전 때문에 차를 한번 폐차를 시킨 적이 있어요. 큰 차를. 아, 예.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잠 오면 그냥 바로 될 수만 있다면은 남한테 위협이 안 되고 다른 제2차 사고가 안 나는 장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버려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 그 기사분들만의 불문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래선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마 트레일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네. 뭘 달고 다니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 예.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중장비 이제 포크레일이나 뭐 이런 게 로우베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BCT라는 건데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 예. 근데 저희 같은 일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무조건 잠오면 되라. 헛걸 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단 뭐 네네. 잠오면은 무조건 되라.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딱히 다른 걸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불문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 일 말고 이제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배 뭐 뒤에 다른 걸 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겠죠? 네네. 네, 갑시다. 네. 요거는 제가 포항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대구 쪽이었어요. 대구 쪽. 대구 쪽에 그때도 졸음 쉼터였는데 저는 제가 그냥 뭐 그냥 제가 혼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약간 그쵸. 이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그날따라 뭐 푹 자고 싶어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의자만 뒤로 젖혔어요. 의자만 뒤로 젖혔는데 살짝 잠이 들었죠. 이제 한 30분 잘 생각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운전석 쪽에 문을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기 안에 예, 공간이 예. 넓기 때문에. 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던데 누가
퉁퉁퉁 하니까 울리는 게 뭐지 싶어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뭐야 싶어서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웠는데 다시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예, 예. 아씨 하면서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예. 화가 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아씨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옆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린 위치로는 운전석이니까 누구지 싶어서 제가 순간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없고 밑을 봤어요. 예. 저희 차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단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가야지. 되니까 예. 밑에를 봤는데 누가 저를 문 바로 앞에 위로 올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사람 할머니인데 말고? 예.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예. 대화를 했으니까 저랑.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밑에를 쳐다봤는데 사람이 올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놀래라 하면서 제가 창문을 우웅 내렸죠. 네. 무슨 일 있냐고. 예,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위를 저를 딱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 뭐라고요 하니까 커피 한 잔 사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아. 그럼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가 그냥 창문 올리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게 새벽 1시 2시에 졸음쉼터에서 커피를 판다 할머니가.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친구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카스 할머니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거 얘기는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그런 게 네네. 있더라고요. 이제 기사분들이 이렇게 네네. 쉬잖아요. 그때 또 네네.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태워다 줘서. 네. 저는 그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놀라셨겠다. 예. 밑에서 위에 사람을 놀아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출발시켜 버렸죠. 그냥. 이야. 왜냐면 그 첫 번째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할머니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네네. 딱 그러니까 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랬죠. 그때도.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지금은 보시진 않죠? 느끼거나. 네, 저는 전혀 느끼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큰어머니가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큰어머니는 그냥 항상 이야기 하시는 게, 그냥, 큰엄마 이야기 하는 거는 반만 듣고, 네. 반은 흘려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뭘 해야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네 인생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어머니 이야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큰 어머니의 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네. 홍삼이 아빠님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야간에 막 동물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고라니랑 멧돼지. 네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제일 많은 게 그런 거고, 다른 동물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예. 고라니는 사람들이, 돌비님 안 그래도 그때 동영상 보니까 영물이다 그런 말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고라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아, 맞네. 승용차는- 높이 차이가. 승용차는 제동거리가 짧잖아요. 아, 그렇죠, 제동거리가 그렇죠. 짧고 핸들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제동 거리가 엄청 멀어요. 예, 예. 특히나 뒤에 짐을 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쭉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건데, 그 고라니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짐 실었을 때는. 예. 그러면 제 마음도 솔직히 찢어지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거 그쵸.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제 지갑도 울어요. 그렇게 되면. 예, 예. 앞범퍼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의 한 150만 원씩 깨져버리니까. 예. 근데 제가 고라니를 한 4마리 정도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8년 정도 운전하면서 한 4, 5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가면 사람들은 와다다닥 이렇게 뛰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고라니가 라이트랑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멈춰요. 애가. 맞아요.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멈추기도 멈추고,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차선이 2차선이 있으면 고라니가 1차선으로 가면 나는 2차선으로 가면 될 거야,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 고라니는 지그재그로 뛰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로. 오,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네네네.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고라니가 있다고 내가 2차선으로 쑥 가면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딱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고라니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고라니를, 그렇겠네요. 예. 예, 막 제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춰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속도가 좀 짐을 싣고 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싶으면, 얼마 전 3일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2마리가 통통 뛰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침 속도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슥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그냥 뛰어가게 놔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 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옆에서 날라오기도 많이 날라오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로드킬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지금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겪는 실제 네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마누라는 이야기 했더니, 마누라는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뭐 딱히 뭐가 무섭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도 해병대에서 산에서도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딱히 무섭다는 건 없었는데, 그때는 그 할머니 봤을 때랑 제 귀에서 속삭이는 걔네들은 지금 생각해도 막 순간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위치에서 네. 주무셨으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다 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괴롭히려고 근데 깨운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통화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네. 밖에서 뭐라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가 뭐 다른 애들을 부른 건지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일단 그 장소에는 절대 차를 안 세워요. 그 뒤로. 앞으로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겠지만 항상 네네.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귀신 보면 또 돌비 공포라디오에 일르세요. 아시겠죠? 바로 일러주세요. 다음에는 네. 몇 가지 또 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또 생동감 있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네,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상상을 좀 오늘따라 몰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차석도 따라왔다는 거랑 그리고 자는데 귀에서 원래 바깥에서 들려던 소리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음을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사자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언어, 죽은 자의 말 이런 거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온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제보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